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5강에 걸쳐서 우리 통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통계 파트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사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틀릴 곳이 없는 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 파트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통계가 나중에 수원 가면은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항상 3문제 이상씩 나오고요. 이과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한두 문제 이상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 통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통계 들어가기 전에 통계가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 들어가기 전에 1학기 제일 마지막에 통계를 잠깐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또 통계를 잠깐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림만 가지고 상관표라는 걸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등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통계 부분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등 통계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통계하고 3학년 통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중학교 1학년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 그 첫 번째 통계에서는요, 우리가 용어들이죠. 왜냐하면 용어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통계에서 표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표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가 명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계에서 용어들부터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별량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별량은 바로 뭘 뜻하죠? 자료를 수량으로, 수나 혹은 양으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바로 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똥량 아니야. 별량이라고 그랬어. 자, 두 번째는 계급이라는 게 있었죠. 계급이라는 것은 바로 별량을 나눈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별량을 나눈 구간. 보편적으로 이 계급은 몇 개에서 몇 개 사이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다. 바로 5개에서 15개 정도로 쪼개서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세 번째는 계급의 크기입니다.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계급이 벌어진 구간이죠. 그래서 계급의 너비, 그죠? 너비 혹은 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계급값이라는 거예요. 이 계급값은 우리 고등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급값이라는 것은 바로 계급의 중앙값이죠. 계급의 중앙값. 자, 요 값을 받다가 우리는 계급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계급값은 고등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계급값.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바로 도수라는 놈이 있습니다. 도수. 이 도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별량이라는 게 막 쓰여져 있잖아요. 바로 그 별량이 나와 있는 개수만큼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료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상대 도수라는 놈이 있었어요. 상대 도수는 뭐냐면요. 바로 전체 가지고 있는 도수분의 임의의 계급, 지정이 된 임의의 계급이죠. 임의의 계급의 도수를 갖다가 바로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바로 이 상대 도수의 성질인데요. 이 상대 도수라는 놈은 언제나 그 합이, 상대 도수는 그 합이 언제나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1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누적도수에 관한 성질입니다. 누적도수는요, 임의의 계급까지죠. 임의의 계급까지의 도수의 합을 갖다가 바로 누적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누적도수의 성질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누적도수의 마지막 계급의 도수는 바로 도수의 총합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총합과 같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바로 우리가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즉, 자료들을 막 표에다 모아놓은 거 있죠? 그 표의 이름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요. 바로 히스토그램과, 자, 그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같다. 자, 이것이 바로
예, 10번째 통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통계는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계급값, 이것은 고등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상대도수와 누적도수인데 요 과정은 이제 앞으로는 많이 안 나오게 됩니다. 예, 요 정도. 그러니까 계급값이 뭐인지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3 통계로 좀 넘어가서요. 중3 통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11번째 상관도라는 게 나오죠. 상관도는 뭡니까? 한 집단이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서로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림이 바로 상관도죠. 이 상관도는 상관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상관관계가 크게 두 가지로 있었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의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그래프를 봤을 때 바로 기울기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의 분포를 가졌을 때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분포를 가졌을 때 기울기가 음수죠.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음의 상관관계, 이런 형태는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바로 표로 나타낸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상관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상관표의 형태는요. 우리가 문제 구성 요소로 볼 때 한 4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4가지 패턴. 자,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볼까요? 첫 번째가 뭐 있었냐면요. 바로 이상, 그 다음에 이하, 그 다음에 미만, 그 다음에 초과.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해법을 찾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뭐 이상이고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이상이고 미만이고 이상이다 그러면 요 왼쪽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A와 B의 대소관계를 밝히는 게 있었죠. A와 B.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의 대소를 밝힐 때 쓰는 거였습니다. 대소를 밝힐 때는 뭘 쓰는 거였냐면 바로 가로사선, 요 사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풀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중3 과정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상관표 부분을 보시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거 아마 이해를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이 일정한 형태, 총합이나 또는 평균값이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평균값이 일정한 형태는요, 뭘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세로사선이죠. 이쪽으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는 합이 일정한 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들의 평균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평균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 자, 요 문제가 대표적인 상관표의 문제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고등학교 통계 과정에는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자, 13번째 용어입니다. 바로 대표값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값. 자, 대표값은 우리가 어렵게 용어를 받아들이지 말고요. 어떤 한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갖다가 하나의 수로 표현한 것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의 가장 큰 예로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우리 반 평균이 몇 점이에요 하는 평균 있죠. 바로 평균이 대표값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뭐냐면요. 바로 두 번째는 산포도입니다. 산포도. 자, 산포도 그랬더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산에서 나는 포도인가요? 네, 이런 뜻이 아니라 흩어진 산자예요. 흩어진 분포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 아니면 표로 나타낸 거 이것을 가로 산포도라고 합니다. 자, 그 값이에요. 그래서 산포도의 값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집단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하는 값을 나타내는 건 평균이고요.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갖다가 표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산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산포도로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분산과 그 다음에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 그런데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처음 용어를 듣겠지만 바로 분산과 표준편차는 분산만 구해주면 표준편차가 구해집니다. 왜냐하면 분산이라는 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표준편차가 되는데요. 바로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편차가 됩니다. 즉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편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분산을 구해내는 요령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요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선생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왜 필요하죠? 당신들이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 점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평균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학생들과 과목 자체가 배운 게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흩어진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고자 할 때 바로 표준 편차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포도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꼭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둘 건데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분산과 표준 편차는요. 일단은 분산 구하는 요령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선생님이랑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정리 끝나면요. 당장 외우세요. 당장 외우고 문제 봐야 됩니다. 분산 구하는 순서입니다. 구하는 순서. 자,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산 구하는 순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분산 구하는 순서. 첫 번째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 두 번째 편차.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곱. 네 번째 곱하기 도수. 다섯 번째 나누기 총합. 하게 되면 5단계를 거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바로 분산이라는 것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 5단계를 거치게 되면요. 뭐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분산이 띡 나오게 됩니다. 5단계를 거치면 분산이 나온다. 자, 그러면 분산 나오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 분산에다가 뭐를 씌워버리면 루트를 씌워버리면 뭐가 나온다? 바로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하는 요령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요 구하는 순서에 의해서 가장 쉬운 문제 유형으로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이상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4, 5, 6, 7이라는 별량이 있어요. 별량이 뭐라고 그랬죠? 똥량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료를 그냥 수량으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수학 점수야. 선생님 수학 점수가 5회에 걸쳐서 봤는데 한번 3점,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선생님 평균은 몇 점일까? 5점이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흩어진 정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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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는요, 일단은 학생하고는 평균은 똑같죠. 5점으로 똑같은데 차이가 없나요?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생님은 3, 4, 5, 6, 7이니까 계속 뭐 증가하고 있죠. 점수가. 회를 거듭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뭐 더 올라간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상 5점만 맞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5점을 예상하게 되겠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예측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그러면은 둘이서 봤을 때는 평균이 5점으로 똑같은데 누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올라갈 건 선생님같이 보이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면 우리 학생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항상 5점을 맞기 때문에 보편적인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은 들락달락하는 거죠. 그죠? 이걸 막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들락달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3, 4, 5, 6, 7을 한번 선생님이 분산 표준 편차까지 쭉 한번 구해볼 테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구해볼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은 즐겨보세요 그냥. 자, 일단 첫 번째는 뭘 구하는 거냐면요.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은 뭐냐면요. 평균은 바로 요 가운데 값이 평균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 구하는 거냐면 편차를 구해요. 편차라는 것은 뭐냐. 우리 잠깐 이동을 해봅시다. 잠깐 이동을 하면 편차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별량, 각각의 별량들에서 뭘 뺀 거냐면 평균을 뺀 겁니다. 평균을 뺀 것을 갖다가 바로 편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됐죠. 자,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그래서 편차를 구해보면 자, 3이라는 건 5보다 몇 점이 작아요. 2점이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편차인 겁니다. 선생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3에서 5 뺀 거죠. 그래서 2점이 작다란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일 때의 편차는 1점이 작고요. 5일 때에는 0이죠. 6일 때는 1점이 많아요. 덧셈을 안 써도 되죠. 7일 때는 2점이 많습니다. 자, 이게 편차예요. 편차.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요.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편차에다 제곱을 해요. 제곱.
편차의 제곱을 하면 4, 1, 0, 1, 4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의문점이 생기죠. 선생님 왜 제곱을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이 흩어진 정도라는 건 뭐냐면요. 3, 4, 5, 6, 7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4회, 5회에 걸쳐서 만약에 이게 평균점, 평균선인 5점 라인이라고 합시다. 1점, 2점, 3점, 1, 2, 3, 4, 5회를 기록을 한다고 그러면요. 자, 여기가 이제 3점 맞았고, 4점 맞았고, 5점 맞았고, 6점 맞았고, 7점 맞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5점만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 라인에 걸쳤으니까 이 둘의 평균은 똑같죠. 그죠? 평균이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떨어진 크기와 이 떨어진 크기를 같게 보는데 부호가 다르다라고 볼 때 평균이 5점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흩어진 정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흩어진 정도. 그러니까 평균 라인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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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은 흩어진 게 없죠. 그냥 평균 라인 그대로 걸쳤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무조건. 그죠? 떨어진 크기가 없어요. 하지만 요 하얀 점 같은 경우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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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이 떨어져 있죠. 이 떨어진 크기를 나타내야겠는데 얘는 2점이 마이너스 됐고 1점이 마이너스 됐고 0이고 1이고 2야. 다 해버리면 그냥 0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평균만 나오게 된다고.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음수 쪽으로 떨어진 크기도 양수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왜? 너도 떨어졌잖아 결국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떨어졌기 때문에 음수라고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양수로 전환하는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냐 하면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해버리면 음수가 양수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 수가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를 다시 한번 씌우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느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얘는 장점이 1차일 땐 참 좋은데요. 다른 차수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수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도로 씌워버리면 바로 양수로 빠져서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요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다라고 그랬으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분산이에요. 자,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구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이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니까 5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순서대로 하자면 곱하기 도수 나누기 총합 어디 갔나요? 나누기 총합은 총합이 얘예요. 근데 곱하기 도수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점짜리가 몇 명, 4점짜리가 몇 명, 5점짜리가 몇 명 이렇게 인원들이 채워졌을 때예요. 네, 그거는 좀 이따 계속해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이것을 바로 분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산을 계산하면 5에다 5니까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이 분산의 값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바로 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흩어진 정도의 크기가 루트 2만큼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바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거 외에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책에 나온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이거 지우고 책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별량들이 나와 있어요. 별량들이 주어졌는데 x1, x2, x3 자, 이렇게 해서 n개로 구성된 xn까지의 별량을 가진 것들이 있다. 자, 이놈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유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단은 선생님 평균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그 평균을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평균을 갖다가 m이라고 합시다. m. 자,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산을 한번 구해보죠. 분산은 통상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써요. 혹은 s의 제곱. s를 바꾼 게 요 시그마입니다. 그죠? 무슨 체인지 알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분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그마의 제곱은 순서대로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부터 구하라고 그랬죠. 평균이 나와 있어요. m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 그랬죠? 편차.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각각의 별량들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x1 마이너스 m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2-m의 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제일 마지막 xn-n의 m의 제곱입니다. 자, 요 놈을 갖다가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건데요. 별량의 총 개수가 몇 개인가요?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산. 그죠?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다 루트를 띡 씌우면 누가 되냐면 바로 그게
표준 편차 시그마가 됩니다. 왜? 시그마 제곱이다가 루트 C였으니까 시그마가 되겠지. 그죠? 자,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분산 제2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이고요. 분산 제2공식이 있어요. 요 2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산 제2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x1, x2 각각의 별량의 제곱들이에요. 별량의 제곱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xn까지의 제곱. 자, 요 놈을 뭘로 나누는 거냐면 별량의 개수 n으로 나누고요. 바로 평균의 제곱으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분산을 구하는 분산을 구하는 요령인데요. 자, 이걸 변형시켜서 얻어낸 식입니다. 그래서 변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요 놈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요것 자체가 뭐냐?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이죠.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자, 거꾸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죠. 평균의 제곱을 뺐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xn개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이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BC가 있다고 합시다. 이 ABC에 바로 우리 그 분산 제2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놈의 평균을 역시 m이라고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은요, 먼저 편차라는 것은 a-m이 되겠죠. 자, 요 놈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m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m의 제곱이죠. 자, 요 놈의 제곱에다가 루트, 요것을 몇으로 나눈 거예요? 3으로 나눈 거죠? 요걸 정리해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전개를 쭉 해보면요,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이죠. a제곱, b제곱, c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각각의 2am, 2bm, 2cm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m 뭐 이렇게 나오죠. 2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고요. 여기에 m이 이렇게 곱해지죠. m이니까 m이 이렇게 곱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플러스 3분의 3m제곱 되죠. 그래서 여기에 m제곱이 이렇게 더해집니다. 간단히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우린 뭘 할 수가 있냐면 요 놈의 평균이라는 요 놈이 바로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바로 m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게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이니까 결국은 요걸 간단히 한 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에서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각각의 별량이 abc인데 abc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분산 제2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필수 예제, 개념 체크 통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표준 편차 구하랍니다. 다음은 수연인의 가족의 맥박의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표준 편차 구하는 순서, 자, 선생님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구해라. 그 다음에 편차 구해라. 그 다음에 제곱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곱하기 도수. 자, 그 다음은 뭐죠? 나누기 총합. 그러면 누가 나온다? 분산. 자, 분산에다 뭐 씌워라? 루트. 그러면 뭐가 된다? 표준 편차. 자, 요 순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평균,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나누기 총합, 분산, 루트, 표준 편차.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해보죠. 자,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평균이죠. 평균은 지금 얘가 대칭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7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편차 구해야 됩니다.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10점이 작으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얘는 5점이 작죠? 마이너스 5. 그 다음은 빵.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10이죠. 자, 얘네들이 편차고요. 편차의 제곱에다가 그랬습니다. 편차의 제곱. 제곱. 그 다음에 그놈의 합. 더한 거. 자, 이것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얘를 몇으로 나눈 거? 바로 5개의 별량이니까 5로 나눈 거죠. 5로 나눈 것에다 뭐 씌우면?
루트를 이렇게 빵 씌우면 얘가 뭐가 된다?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모가 5고요. 자, 분자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 볼까요? 100이고요. 여기도 100이죠. 200이에요. 얘가 25고 25니까 50입니다. 그러면 250이 되겠죠. 250. 자, 요 놈에다가 루트 씌운 겁니다. 자, 요 놈을 계산하라는 거죠. 요 놈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정리된 결과는 얘가 얼마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얘는요, 바로 5, 5, 25, 50이죠. 그러니까 루트 50이니까 몇 루트 몇? 5 루트 2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저 순서만 잊지 않는다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표준 편차 오른쪽 표는 A, B, C, D 5명의 수학 성적의 평균이 75점일 때, 자, 수학 성적의 평균이 75점이다 그랬어요. 자,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편차가 1점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몇 점이란 얘기예요? A라는 것은 바로 74점이겠죠. 1점이 작다. 그죠? 얘는 3점이 많다 그랬으니까 얘는 78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점이 작다 그랬으니까 73점이고요. 얘는 5점이나 많다 이 말이니까 80점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에 의해서 우리 이거 뭘 나올지 뻔하죠. 그런데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편차라는 놈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 편차의 합은 무조건 합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편차의 합은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균이 저놈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5개 다 더하면 0 돼야 돼요. 자, 그런데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워지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B의 값은 5점이 작게 나와야 되니까 70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X의 값 구해졌죠? X는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A의 성적은 얼마예요? 74점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표준 편차 구하랍니다. 표준 편차는 구하는 순서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일단 평균이 75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편차 구해야 돼요. 편차 구해져 있죠? 자, 그 다음 뭐 합니까? 편차의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한 걸 여기다 써보면요.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25죠. 25. 그 다음에 여기는 9, 여기는 4, 여기는 25. 자, 그러면 이 편차들을 제곱을 전부 다 더해야죠. 더한 거, 그죠? 더한 거는 50에다가 60에다가 64죠. 그죠? 자, 이렇게 다 더한 것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별량의 개수가 몇 개냐면 지금 5개입니다. 5개. 그죠? 거기에다가 루트를 띡 씌우면 그게 바로 표준 편차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얘가 5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안에 그냥 계산한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건 식이니까 이걸 소수로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2.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2.8.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러 갑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학급의 A, B 두 분단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죠. 자, A 분단과 B 분단이 나오는데 각 분단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평균 구해보죠. 뭐 5, 6, 11, 14, 19, 29, 37, 42, 47, 52, 60. 6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평균 6이죠. 그래서 A 분단의 평균입니다. 6점입니다. B 분단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7, 12, 18, 24, 29, 36, 42, 47, 54, 60. 얘도 6점이네요. 자, 평균 구했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랍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쓰는 것보다요, 표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일단 A분단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A분단은 점수가 지금 3점짜리하고 3점짜리, 그 다음에 5점짜리죠. 5점짜리, 그 다음에 6점짜리가 있죠. 그 다음에 6점, 7점, 8점짜리가 있어요. 8점짜리, 그 다음에 10점짜리가 있네요. 자, 3점짜리가 몇 명이냐면 1명 있고요. 인원수죠. 자, 그 다음에 5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점짜리가 1명이 있고요. 자, 8점짜리가 1명, 2명이 있네요. 8점짜리 2명. 그 다음에 10점짜리가 1명이 있죠. 이게 A분단입니다. 그 다음에 B분단 한번 볼까요? B분단은요. 점수가 지금 5, 6, 7점에 다 들어가 있죠. 5, 6, 7점. 자, 이렇게. 인원수는 어떻게 되냐면 5점짜리가 1명, 2명, 3명이 보이고요. 3명. 6점짜리가 1명, 2명, 3명, 4명이 보입니다. 자, 7점짜리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3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10명이네요.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우리 평균은 다 찾았어요. 평균은 6점으로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차들 구해야 되는데요. 편차를 구해보면,
편차라는 건 이 값에서 평균값을 뺀 거죠. 그러니까 3이라는 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점이 작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0, 여기는 2점이 많죠? 여기는 4점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 편차의 제곱을 해야 되죠. 9, 1, 0, 그 다음에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 되겠죠. 자, 이렇게 편차의 제곱이 나온 것이 1명, 5명, 1명, 2명, 1명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해줘야 돼요. 9, 1은 9, 1, 5, 5, 0, 1은 0, 플러스 4, 2, 8, 16 곱하기 1은 16 다 더한 거죠. 그죠? 자, 요 놈을 갖다가 별량 총 몇 명이죠? 10명이죠. 10으로 나눈 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 값을 계산해 볼까요? 자, 요게 14에다가 22죠. 22면은 38이 됩니다. 38을 10으로 나누면 3.8이 되겠죠. 자, 이것이 분산값이 되겠고요. 자, 비분단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평균이고요. 편차가 얘는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차에 제곱하면 1, 0, 1로 바뀝니다. 그런데 1이 3명 있으니까 3, 1은 3, 0, 4, 0, 3, 1은 3,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되죠? 역시 10로 나누면 되죠? 자, 이것은 6을 10으로 나눈 거니까 0.6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얘네들이 분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산, A의 분산은 얼마? 3.8. 자, B의 분산은 얼마? 0.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각 분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된다고 그랬죠? 루트 3.8. B분단의 표준 편차는 루트 0.6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어느 분단의 성적이 더 고른가에 관한 문제는 이 떨어진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고른 분단은 이 두 수 중에 작은 숫자를 찾아주는 겁니다. 0에 가까운 바로 B분단이 훨씬 더 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문제 풀어봤고요. 그 밑에 우리 확인 체크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자, 그럼 필수 예제 문제,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번부터 보도록 하죠. 193번. 다음은 어느 농구팀의 5번의 경기에서의 득점 상황이다.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경기 횟수가 5번입니다.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부터, 평균. 89, 92, 90, 85, 84. 이렇게 되어 있네. 작은 것부터 좀 배열해볼까요? 84.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90, 92. 자, 평균 구하러 갑니다. 평균은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 거. 근데 선생님이 좀 편하게 구하려고 90을 가짜 평균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몇 점이 작냐면 6점이 작고요. 5점이 작아요. 현재 11점이나 작죠. 11점에다가 또 하나 12점이 작습니다. 여기서 1점 까먹으니까 12점인데 여기가 2점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10점을 까먹은 거죠. 10점을 5명이서 까먹었죠. 그러면은 한 사람당 2점씩 까먹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2점이 낮아져야 되니까 결국은 2점이 낮아지면 88점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바로 8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는 바로 편차입니다. 그죠?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평균이 88인데 얘는 84니까 4점이 작고요. 85라는 거는 3점이 작고요. 89라는 건 1점이 많고 90이라는 것은 2점이 많고 92라는 건 4점이 많습니다. 자, 이게 편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편차 제곱이죠. 4, 4, 16, 3, 3은 9, 1, 1은 1, 2, 2는 4, 4, 4, 16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몽땅 더해요. 몽땅 더한 것을 몇으로 나눈 거죠? 별량의 개수 5개로 나눠주고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16이랑 4 다음에 20, 30, 46입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46이죠. 루트 5분의 46. 자, 이것은 5, 9, 45, 5, 20, 9.2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루트 9.2가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4번. 오른쪽 표는 A, B 두 회사의 월요일 주식 가격을 5주 동안 조사한 것이다. 어느 회사의 주식의 가격이 더 고르다고 볼 수 있는가? 자, 어느 주식이 더 고르다. 더 고르다면 무슨 말이에요? 표준 편차가 혹은 또는 분산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고르다. 작을수록 고르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집단의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해서 더 작은 걸 찾아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해보죠. 자, 이 놈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12죠.
자, 이렇게 되는 10, 11, 12, 13, 14니까 당연히 가운데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죠? 자, 잘못됐네요. 얘가 플러스 2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 놈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1, 0, 1, 4가 되죠? 다 더해요. 자, 그러면 5에다 오니까 10이죠. 이 10을 갖다가 5개의 별량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은 여기에다 루트 씌울 거니까 2에다가 이렇게 루트가 씌워진 거죠. 이게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A분단. 자, B분단 구해볼까요? 자, 10, 12, 13, 14. 그 다음에 16이죠.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50에다가 65입니다. 65를 5로 나누면 65를 5로 나누면 5일은 5, 5, 35. 자, 평균이 1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평균이 13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편차 구해야 되겠죠. 편차. 얘는 3점이 작아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2는 1점이 작고요. 그 다음에 0이고요. 1이 많고요. 3이 많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3은 9, 1, 1은 1, 0, 1,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여기 루트가 없으니까 헷갈린다. 그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하고, 역시 별량이 5개니까 5개로 나누고, 루트 씌운 값입니다. 이렇게 루트 씌운 값.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되어진 결과는 요 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0이고 10이니까 20이에요. 20이면은 5, 4, 20이 되죠. 그죠? 5, 4, 20. 그러면 여기 안에는 4가 되고요. 이걸 실제로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또 2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 4랑 루트 2만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더 작은 게 누굽니까? 요 놈이 더 작죠. 그래서 어느 분단이 더 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A분단이 더 고르다. A분단이 더 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9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번. 195번. 보시죠. 5개의 정수의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11.6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무슨 뜻이죠? 자, 미지수를 2개 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한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2개예요. 2B죠. 자, 요 놈을 다 더하고 5로 나눈 것이 1이랍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얼마일까요? 5죠,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평균 1이 나오니까.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제 평균을 알았거든요. 평균이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크기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떨어진 차의 제곱입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1과 마이너스 3에 떨어진 차가 얼마예요? 4죠, 4. 그러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는 3이 떨어졌죠.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차들의 제곱을 쓰고요. 자, 이것을 갖다가 5로 나눈 것이 분산이죠, 분산. 그죠?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이놈이에요. 루트 안 씌우면 분산이네. 그럼 얘가 11.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일단 요 놈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을 찾아낼 수가 있냐면, 요 놈은 바로 A 플러스 2B가 얼마나 뜻입니까? 요게 마이너스 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식을 간단히 해볼까요? 4, 4, 16에 3, 3은 9를 더한 거거든요. 25죠. 25 플러스 A-1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B-1의 제곱이죠. 자, 요 놈이 5배, 5, 6에 30입니다. 0 쓸 필요 없죠. 3은 올라가죠. 5일은 5, 8이 되겠고요. 5일은 5, 5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8에서 25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25에다 3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지워버리면 요거 지워버리고 요것도 지워버리고 여기가 33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요 식과 그 다음에 맨 위에 요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A 대신에 우리가 2B를 집어넣어 볼까요? A 대신에 2B를 집어넣은 식을 써보면요. 아니죠. A 대신에 10-2B를 집어넣어야 되죠. 10-2B. 그러면 10-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B-1의 제곱입니다. 자, 요 놈은 33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9-2B죠. 9-2B. 자, 요 놈의 제곱 플러스 2배. B-1의 제곱은 33. 자, 정리. 9, 9, 81, 마이너스 9, 2, 18, 36B, 그 다음에 플러스 4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퀄 33.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4B제곱에 2B제곱, 6B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0B.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 2면은 83이죠. 83인데 33이 넘어오면 33이 빠져요. 그럼 83에서 50만 남게 되죠. 50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간단히 하면 짝짝짝이니까 3b제곱 마이너스 20b 플러스 25는 0이 되죠.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1, 3에 5, 35, 5, 5로 되네요. 이렇게. 그죠? 5, 35, 5, 1은 5, 20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b의 값이 몇 또는 몇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요. 5 또는 3분의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개의 정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b는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5면 이제 a 값도 나오게 됐죠. 어디로 갈까요? 요 길로 가야죠. 그죠? 그럼 b가 5면요, 5, 2, 10이니까 a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0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a와 b의 바로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합은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오늘 분산과 표준편차 기본적으로 도수분포표상에서 구해보는 요령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수들이 좀 많아지는 형태들을 배우는 거예요. 크게 어려워지는 건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오늘 했던 거 복습만 좀 충실히 하시면 다음 것도 문제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 분산 구하는 순서 있죠? 분산 구하는 순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평균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나누기 총합 분산 루트 표준 편차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임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